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부 출입하는 이수아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새 사망자가 또 늘었다고요? 네, 앞서 기존 42명의 사망자로 전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각각 대구와 강원에서 1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와서 모두 사망자가 44명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원도에서까지 나왔다고요? 네. 걱정입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우리는 치명률도 낮다고 얘기했었고 당초 처음과 달리 입원 대기가 아니라 치료를 받고 있다가 숨진 사람이 계속 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진만을 좀 들어보면 일단 환자 상태가 중증으로 접어들면서 병이 급격하게 빠르게 발전한다고 합니다. 네.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위중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죠. 특히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렇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기저질환이 특히 당뇨라든가 또는 고혈압이나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 안에 염증성 물이 굉장히 많이 차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폐 가스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호흡곤란을 유도할 수가 되겠습니다. 특히 폐는 상엽, 주엽, 하엽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폐 아래쪽에 혈류량이 더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폐 위쪽보다 아래쪽에 염증이 오면 산소 공급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조기에 호흡곤란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의견입니다.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병증이 악화되는 정도에 비해서 환자가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러면 의료진도 알아채지 못한 채 병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다 나았다고 해서 퇴원을 해도 문제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다 나았다고 해서 퇴원했다가 다시 또 증상이 생겨서 가보니까 양성이 됐고 그리고 며칠 뒤에 숨졌어요.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론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애초 진단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 진단 키트 품질의 문제의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진단 키트의 정확성이 30%에서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 이 보건당국은 우리나라 진단 키트의 경우에는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감도나 특이도 모두 오류가 없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는 거고요. 실제 중국과는 다른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개발한 키트이기 때문에 중국과 단순 비교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래도 국산이니까 믿어봐야겠네요. 그리고 자꾸 집단 감염이 나오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방역만 잘 하면은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더라도 가도 괜찮은 겁니까? 네, 보건당국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감염증 환자가 다녀간 곳이라도 이 치아 염소산 나트륨으로 소독하고 하루 정도 환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소독 지침을 오늘 배포했습니다. 치아 염소산 나트륨은 락스에도 있는 성분으로 단백질을 녹이는데요. 이 바이러스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제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소독만 하면 바로 시설을 이용해도 상관없지만 독한 소독약 냄새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하루 정도 환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예전 정은경 본부장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역을 제일 잘할 걸로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병원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적절한 소독을 거치면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살균제로 한두 차례 세정만 하면 대부분 죽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건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사용했던 침실, 욕실 등 주변 환경까지 광범위하게 오염시킨다는 점입니다. 한 싱가포르 연구진의 발표인데요. 확진자가 머물렀던 침대 난간, 유리창, 방바닥부터 화장실 싱크대, 변기 등에서 모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방역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방역 조치를 하려면 우선 역학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이 역학조사 역할 자체를 지자체에 이관한 상태인데요. 대구, 경북과 같이 이미 확진자 관리만으로도 벅찬 지자체에서 이런 조사가 물리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 역학조사가 늦어지면 방역 조치도 그만큼 힘들어지는 건데 오염된 환경이 제때 소독되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간, 유리창 할 거 없이 다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니까 개인 위생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신천지와 관련이 없는 집단 감염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이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정부 차원에서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겠죠. 네. 사실상 집단 감염 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을 되도록 신속히 해서 제2의 신천지 사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인데요. 일단 정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지역 내 집단시설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부탁했고요. 시설마다 자체적으로 증상 신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즉각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